안녕하세요. 이혼 후에야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된 여자가 뒤늦은 사랑과 이별을 받아들이는 이야기. 법원 대기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다. 유진은 손끝으로 도장을 굴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6해 전 결혼식 날도 비가 왔었다. 민수는 우산도 없이 달려와 흠뻑 젖은 채로 웃었었다. 비 오는 날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대. 그때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설레었는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난다. 247호 박민수, 강유진 부부 입실하세요. 안내 방송이 울렸다. 유진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일어났다. 민수는 이미 복도 끝에 서 있었다. 허름한 검은색 점퍼에 청바지. 그는 항상 그런 차림이었다. 화려한 것을 싫어했고 말수가 적었으며 감정 표현에 서툴렀다. 처음엔 그런 모습이 묵직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는데 언제부턴가 그저 답답함으로만 느껴졌다. 조정실 안 중년의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합의 이혼이시죠?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는 없으시고요? 네, 없습니다. 유진이 대답했다.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위원이 도장을 건넸다. 그럼 여기 날인해 주시면 됩니다. 손이 떨렸다. 도장을 잡은 손끝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유진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6해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첫 키스, 첫 싸움, 첫 여행, 그리고 마지막 침묵.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흘러갔다. 손을 내려 찍었다. 뚝. 도장이 종이에 찍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민수도 묵묵히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두 번째 소리. 끝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그쳤다. 유진은 뒤돌아봤다. 민수는 건물 기둥에 기댄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처럼 보였다. 유진은 발걸음을 돌렸다. 이게 최선이야.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눈시울은 뜨거웠다. 가을 바람이 뺨을 스쳤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유진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그렇게 6해의 시간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났다. 이혼 후 첫 주말 집은 너무 조용했다. 냉장고 속엔 물 한 병과 김치 반 통, 식탁 위엔 민수가 쓰던 머그컵이 아직 그대로 놓여 있었다. 유진은 그걸 치우려다 멈췄다. 도무지 손이 가지 않았다. 대신 소파에 깊게 앉아 TV를 켰다. 화면엔 행복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요란하게 흘러나왔다. 채널을 돌렸지만 모든 프로그램이 시끄럽게만 느껴졌다. 결국 리모컨을 던지고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다. 월요일 새 일자리 첫 출근이었다. 디자인 회사 인턴직. 젊은 동료들 사이에서 유진은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유진 씨 결혼하셨어요? 점심시간 옆자리 여직원이 물었다. 유진은 잠시 멈칫했다. 아니요, 안 했어요.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여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연애 이야기를 쏟아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다. 하지만 그 말들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저녁 집에 돌아오면 현관불을 켜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다. 텅 빈 집, 아무도 없는 거실, 그리고 혼자 먹는 저녁. 유진은 배달앱을 켰다가 껐다를 반복했다. 뭘 먹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었다. 예전엔 민수가 오늘 뭐 먹을래? 하고 물었었다. 귀찮게 느껴졌던 그 질문이 이제는 그리워졌다. 밤이 되면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었다. 카톡 목록을 천천히 내리며 민수의 이름을 찾았다. 프로필 사진은 2년 전 산에 갔을 때 찍은 것이었다.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얼굴. 유진은 채팅창을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했다. 뭐라고 쓰지? 잘 지내? 하지만 문자는 끝내 보내지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봤다. 광고 메시지가 울렸다. 혹시 하는 마음에 확인했지만 역시 민수는 아니었다. 어느 날 밤 유진은 거울 앞에 섰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평소 입지 않던 밝은색 원피스를 샀다. 새로 시작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눈은 여전히 슬퍼 보였다. 새로운 옷, 새로운 머리, 그러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이사 날짜가 잡혔다. 더 작은 집으로 옮기기로 했다. 유진은 짐을 정리하며 장롱 깊숙한 곳을 열었다. 먼지가 풀썩 날렸다. 그 안엔 오래된 상자가 있었다. 테이프가 누렇게 변색된 박스. 한때 소중히 보관했던 추억들이 담긴 곳이었다. 상자를 열자 결혼식 사진첩이 제일 위에 있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진과 어색하게 웃고 있는 민수.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긴장했어? 응, 많이. 그날 민수는 서툰 손길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었다. 유진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들. 제주도 바다 앞에서 손을 흔드는 모습, 카페에서 마주보며 웃던 순간들. 그 아래엔 여행 티켓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부산행 기차표, 강릉 펜션 예약증, 오사카 항공권. 하나하나가 선명한 기억을 끌어냈다. 부산에서 비를 맞으며 걸었던 해운대, 강릉에서 새벽에 일어나 본 일출, 오사카 거리에서 길을 잃고 헤맸던 밤. 그때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가방을 들어줬고 지도를 보며 묵묵히 길을 찾았다. 상자 제일 밑에 낡은 편지 봉투가 있었다. 유진은 그걸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봉투에는 민수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유진에게 언젠가 네가 이걸 읽을 날이 올지도 몰라. 손이 떨렸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편지지는 노랗게 발에 있었다. 민수의 서툰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유진아,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내 앞에서 늘 바보같이 굴었지. 고맙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 대신 지키는 걸로 사랑을 보여주려 했어. 네가 힘들 때 곁에 있고 네가 원하는 걸 이뤄줄 수 있도록 돕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 근데 그게 너한테는 무심함으로 보였나 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나 봐. 미안해, 유진아. 너 없이도 나는 버틸 수 있지만 너 없는 세상은 아무 맛도 없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야. 유진은 편지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다. 목이 메어 숨을 쉴 수 없었다. 민수의 진심이 이제야 그녀에게 닿았다. 며칠 후 유진은 민수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오래된 빌라 2층,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초인종을 누르기 전 한참을 망설였다. 손가락이 떨렸다. 벨이 울렸다.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봤다. 유진이? 들어가도 돼?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비켰다. 집안은 예전보다 더 허름했다. 소파는 낡았고 냉장고엔 아무것도 없었다. 식탁 위엔 라면 봉지 몇 개와 컵라면 용기들이 쌓여 있었다. 앉아. 민수가 짧게 말했다. 유진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민수는 물을 따라 건넸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다. 밖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다. 일상의 소리들이 오히려 이 침묵을 더 깊게 만들었다. 편지 봤어.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수의 손이 멈췄다. 그걸 이제야 봤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다. 언제 쓴 거야? 결혼 3년 차쯤. 우리가 많이 싸울 때.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말로는 전할 자신이 없어서 편지를 썼어. 근데 줄 용기가 안 나더라. 그냥 상자에 넣어뒀지. 유진은 눈물을 참으려 했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나한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말했으면.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네가 나보다 더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 내 꿈, 내 일, 네가 원하는 삶. 나는 그걸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차라리 내가 미운 놈으로 남는 게 낫다고 믿었지. 네가 죄책감 없이 떠날 수 있게. 바보같이.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널 사랑했는데. 네가 날 사랑하는지 몰라서 떠난 거였어. 내 마음을 알았다면. 민수는 쓰게 웃었다. 이제 와서 알아봤자 뭐가 달라져. 우린 이미 끝났잖아. 유진은 일어서서 창가로 천천히 걸어갔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하늘 아래 까마귀들이 날아갔다. 민수야.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진작에 이야기했어야 했어. 서로의 마음을.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유진은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이거 간직할게. 고마워. 민수는 편지를 오래 바라봤다. 유진아. 응. 행복해야 해. 꼭. 유진은 웃으려 애썼지만 눈물이 흘렀다. 너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은 더 붉게 물들어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걸었다. 버스를 타지 않고 그냥 걸었다.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거리엔 사람들이 오갔다. 연인들, 가족들, 혼자 걷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편의점에 들러 우유를 샀다. 계산대 앞에서 민수가 좋아하던 초코우유를 봤다. 손이 가려다 멈췄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다. 유진은 그냥 흰 우유 하나만 들고 나왔다. 집 앞에 도착하니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크지 않은 박스. 유진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상자를 들어 올렸다. 보낸 사람 란을 봤다. 박민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집 안으로 들어가 상자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한참을 바라만 봤다. 손이 떨려 테이프를 뜯기 어려웠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머그컵 2개가 있었다. 신혼 때 샀던 커플 머그컵. 한쪽엔 나의 아침이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한쪽엔 나의 저녁이라고 적혀 있었다. 유진이 아침형 인간, 민수가 저녁형 인간이라며 웃으며 샀던 그 컵들. 컵 사이에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다. 유진아, 우리의 시간은 끝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같은 곳에 머물러 있어. 이 컵들 네가 가지고 있어. 아침마다 커피 마실 때 가끔 나를 떠올려줘. 미워하지 않을 정도로만. 유진아, 행복해야 해. 네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그게 내가 너에게 바라는 마지막 진심이야. 잘 살아, 유진아. 민수. 유진은 컵을 들고 웃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입가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웃음 속엔 슬픔과 미련 그리고 아주 조금의 평화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컵에 물을 따라 한 모금 마셨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물이 차갑고 깨끗했다. 그날 밤 유진은 오랜만에 휴대폰을 들었다.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고마워, 민수야. 나도 이제야 내 진심을 알겠어. 너도 행복해야 해. 꼭. 메시지는 읽음 표시로 바뀌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유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세상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이어져 있었다. 말로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야 전해진 것이다. 유진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올 것 같았다. 가슴 한쪽이 아팠지만 그 아픔마저 따뜻했다. 1년이 흘렀다. 유진은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엔 새로운 디자인 시안이 펼쳐져 있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 석 달째, 이제 그녀는 팀의 주요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다. 유진 씨,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바리스타가 컵을 내밀었다. 유진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컵을 받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녀는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쓰면서도 은은하게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다. 벚꽃이 만개한 거리를 사람들이 걸어갔다. 아이를 아는 엄마, 손을 잡은 연인들, 혼자 여유롭게 산책하는 노인. 모두가 봄을 즐기고 있었다. 유진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이번 주 토요일 어때? 오랜만에 만나자.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좋아, 어디서 볼까? 예전에 그녀였다면 약속을 피했을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고 혼자 있는 게 편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조금씩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저녁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다. 집은 여전히 작았지만 예전처럼 텅 비어 보이지 않았다. 거실엔 새로 산 화분이 놓여 있었다. 초록 잎사귀가 싱그럽게 빛났다. 유진은 물을 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잘 자라네 너.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신선한 채소들, 과일, 그리고 직접 만든 반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지 몇 달, 이제 혼자 밥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간단히 파스타를 만들었다. 마늘 향이 집안 가득 퍼졌다. 접시에 담아 식탁에 앉았다. 식탁 위엔 그 머그컵이 놓여 있었다. 나의 아침이라고 적힌 컵. 민수가 보내준 그 컵. 유진은 컵에 와인을 따랐다.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여전히 민수가 생각났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은 아니었다. 그저 따뜻한 그리움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베란다로 나갔다. 밤 공기가 상쾌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유진은 난간에 팔을 올리고 하늘을 바라봤다. 문득 궁금해졌다. 민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을까? 행복할까?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민수의 프로필을 열었다.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다.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그의 얼굴엔 예전보다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유진은 미소 지었다. 잘 지내는구나. 안도감이 밀려왔다. 채팅창을 열까 망설이다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제는 괜찮았다.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유진은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민수의 편지가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편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었다. 여전히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다. 이 편지 덕분에 민수의 진심을 알 수 있었으니까.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다. 사랑은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구나. 형태만 바뀔 뿐. 연인에서 추억으로, 아픔에서 성장으로, 미련에서 축복으로. 유진은 침대에 누웠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것이다. 출근하고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하루.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서 유진은 조금씩 행복해지고 있었다. 완전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그저 살아가는 것만으로.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행복해야 해, 유진아. 꼭. 응, 민수야. 나 행복해지고 있어. 조금씩. 유진은 고요히 잠들었다.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새로운 계절이 왔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길에서 천천히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